와, 이거 좀 재밌어지는데요. 르노코리아나 쉐보레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뭐였나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큼 파격적이면서 유연한 행보를 가져가기가 다소 불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매 시장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르노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쉐보레는 의외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EV5의 중국 판매 가격이 공개됐고, 토레스 전기차는 국내 판매 가격을 인하함과 동시에 10년 100만 킬로미터라는 말도 안 되는 보증 내용까지 공개했잖아요. 이번엔 쉐보레 차량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쉐보레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트랙스 이후에 트레일 블레이저가 신차 효과를 잘 끌어줬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트랙스만큼의 흥행이 트레일 블레이저에서도 지속됐다면 아마 걱정할 게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쉐보레도 신차 출시가 꽤 꾸준히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레일 블레이저가 기대와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기대했던 포인트는 명확했죠. 트랙스처럼 국내 생산이라는 점이 가장 컸고, 그렇기 때문에 트랙스와 마찬가지로 가성비 전략을 이어갈 거라는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왜냐면 트랙스가 가성비 전략으로 말 그대로 대박을 쳤고, 어차피 조건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GM 입장에서도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이브리드 모델도 아닌 거지 호나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겠냐 이겁니다. 결국 이 차 하나로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면서 트랙스에 대한 관심과 접근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G 모빌리티, 줄여서 KGM한테 걱정했던 걸 오히려 지금은 쉐보레가 하고 있죠. KGM에 대한 걱정은 뭐였나요? 개발 비용이 없어서 토레스 하나로 끝날 거다, 티볼리의 악몽을 재현할 거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정작 KGM은 신차가 많습니다. 기습 발표한 신차도 있습니다. 토레스 내연기관차 이후로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토레스 쿠페, KR10, F100 매년 신차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쉐보레는 현재로선 트랙스 하나만 대박 나고 바로 다음 신차부터 길을 못 펴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한국 GM 쪽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다행히 좋은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약간 이 차한테도 한국 GM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는데, 빠르면 내년 중에 이코노스 EV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얘가 따로 가격만 공개되고 스펙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크기 재원이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델 Y보다도 크고 토레스 전기차보다도 더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코노스 EV의 재원부터 보면 길이 4855mm, 너비 1913mm, 높이는 1644mm입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2954mm로 거의 3m에 가깝게 빠졌습니다. 모델 Y는 재원이 길이 4750mm, 너비 1920mm, 높이 1625mm, 휠베이스는 2890mm입니다. 길이, 높이, 휠베이스 수치 모두 모델 Y보다 크고 너비 수치만 작습니다. 이코노스라는 모델명 때문에 준중형 SUV급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중형급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출시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도 하고 기대할 만한 게 꽤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차 자체만 봤을 때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EV5나 토레스 전기차가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EV5는 내년 출시가 목표라고 하고, 토레스 전기차는 이미 출시가 됐잖아요. 일단 EV5의 가격을 예측할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2,900만원이 시작이라고 하니 국내에서는 보조금 포함 3천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가격으로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 상태입니다. 토레스 전기차도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원 중반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식 출시를 하면서 가격을 내렸잖아요. 이코노스 EV는 미국 시작 가격이 4천만원 정도입니다. 3만 달러로 책정됐는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을 감안해도 5천만원 정도일 거란 말이죠. 국내 보조금 평균이 1천만원 정도 되니까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완전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납득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겁니다. 왜냐면 일단 토레스보다 크기가 큽니다. 토레스 전기차 크기 재원이 길이 4715mm, 너비 1890mm, 높이 1735mm, 휠베이스는 2680mm거든요. 길이, 너비, 휠베이스 모두 이코노스 EV보다 크고 높이 수치만 이코노스 EV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차체가 약간 쿠페형 SUV처럼 빠지기도 했고, 배터리도 얘는 NCM 배터리가 들어가죠. 토레스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아마 주행 가능 거리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482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증을 받으면 400km 초중반은 나올 겁니다. 토레스보다 크기도 크고 배터리도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 가격도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터무니없이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 같은 것들이 꽤 괜찮게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은 차인데, 두 번째는 빠르면 내년 후반쯤 국내에도 출시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쉐보레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기존 쉐보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시기상으로는 신형 트랙스가 나오기 전에 쉐보레가 되는 건데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가격입니다. 이코노스 EV가 좀 불리한 게 트랙스와 다르게 국내 생산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차잖아요.
이게 트랙스까지만 봤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트레일 블레이저를 봐버렸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국내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코녹스 EV는 수입차라는 걸 명분으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쉐보레가 수입 판매하는 차들의 문제점이 뭔가요? 타오가 그 문제점 중에서도 대표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상위 트림만 들여와서 평균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도 있죠. 타오를 보면 하이컨트리랑 다크나이트 트림만 국내에 팔고 있습니다. 최상위 트림이잖아요. 물론 이코녹스 EV는 가성비 전략이 중요한 대중 모델이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설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배정 물량입니다. 자, 가격도 괜찮고 가성비 트림도 들여왔어요. 그래서 사전계약도 대박나고 소비자들 반응도 엄청납니다. 사전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가 시작됐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판매량은 사전계약과 정반대로 나왔다. 이래서 배정 물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전계약까지 반응을 좋게 끌고 가다가 고객 인도 시점부터 진짜 효과가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정 물량 때문에 판매량도 끌어올리지 못하고 브랜드는 비판을 받고 이게 얼마나 악순환인가요? 국내에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절하는 거다. 이럴 거면 그냥 안 파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한국GM은 그냥 한국 판매망을 다 정리하고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어쨌든 차를 팔기로 했으면 최고의 전략으로 최고의 실적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말하는 이 문제들은 이코녹스 EV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 모두 해당되는 얘기라 걱정이 되는 거죠. 이코녹스 EV 외에 어떤 신차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트레부스 풀체인지, 이코녹스 내연기관 풀체인지 이런 거죠. 이 차들 모두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 판매되는 차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을 피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판매량도 제대로 회복하고 잘 나가던 시절의 쉐보레처럼 국산차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판매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한국이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됐든 잘 되는 게 기업이나 소비자나 이득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만 피해 간다면 쉐보레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건데요. 한국GM 소속 브랜드가 캐딜락하고 GMC까지 포함인데 오늘은 그냥 쉐보레만 집중해도 됩니다. 자, 이코녹스 EV부터 수입 판매되는 차라는 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판매량도 잘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배정 물량도 잘 빠지고 가격도 잘 나오고 옵션이나 트림 구성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초기에 좋았던 반응이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집니다. 이러면 일단 해외 생산차도 가성비로 팔 수 있다는 걸 쉐보레가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국계 브랜드는 안 된다는 인식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 간 경쟁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KGM도 완전한 국내 브랜드 차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쉐보레의 직접적인 경쟁 브랜드는 르노코리아밖에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두 브랜드 공통점이 외국계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쉐보레가 이 편견을 깨버린다? 이렇게 되면 쉐보레도 한국에서 차를 팔기가 꽤 수월해질 겁니다. 일단 르노코리아보다 신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접근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신차마다 소비자 친화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브랜드 이미지는 자동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쉐보레도 판매 시장으로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만 극복해도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어차피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산차 브랜드로 현대기아차랑 르쌍쉐를 싸잡아서 말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국내 브랜드는 현대기아차랑 KGM,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외국계 브랜드는 쉐보레랑 르노,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바, 회사가 취해야 하는 전략, 이런 것도 살짝 수정이 필요하고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 저렴한 자동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와중에 GM도 저렴한 전기차를 공개했고 이 차가 국내에도 출시되기 때문에 총정리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